윤핵관에 아주 핵심 인사가 두 사람이 장제원, 네. 권성동 두 사람이 윤핵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윤핵관 자체도 이준석이가 붙여준 이름인데 네.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줄여갖고 네. 윤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 본인들을 직접 거명하기가 그러니까 네. 그냥 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네. 따르면 이렇게 해갖고 기사를 쓴 것을 또 네. 탁 이준석이가 잡아갖고 윤핵관 이 프레임을 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자이바츠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근데 재벌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처럼 윤 대통령 측근은 윤핵관 이름을 짓는 순간 저 사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뭔가 예. 잘못된 사람들이고 예. 아주 나쁜 집단, 예. 악마 집단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는데 앞으로 어쨌든 친윤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친윤. 핵심 친윤 뭐 이 정도. 예. 아무튼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어제 SNS에 일종의 후선 제2선 후퇴 네.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당내 사태에 대해서 그런 혼란에 대해서 아주 무한 책임을 진다고 네.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도 예. 지금 맞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무슨 장관이라든가 네.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것은 안 하겠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SNS에 갑자기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썼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그 흐름을 읽은 거죠. 이제 핵심 친윤 이제 좀 빠져줘라 이런 눈치가 있고 또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면 바로 나가잖아요. 추석 전에 나가는데 또 장제원만 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물갈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장제원이고 한 사람은 윤상현. 그분은 뭐 눈치가 빠릅니다. 정권 어느 정권에 그렇죠. 있었던 실세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누님이라고 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국회에 또 왔을 때 의왕 누님 그렇죠. 하고 뭐 지금도 인천 저 지역구에서 보면 다 형님이고 누나래요. 네. 그만큼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부침성 있고 장제원 여기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빠르죠. 눈치 제일 없는 사람이 저도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권성동이고 한 사람은 안철수고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이선 후퇴 얘기한 건 사실 신선한 건 아니죠. 지난번에 뭐 대선 때도 뭐 일체 뭐 공직 잘 안 맡겠다 이런 얘기 또 했잖아요. 이번 또 하는 거니까 신선하진 않고 또 1년 반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데 뭐 공직 누가 장관 시켜준대요? 시켜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는 안 맡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지금 여권 내에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핵심 친윤 좀 나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윤 대통령을 좀 보좌하고 국정을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일동국시다는 사람들과 손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략적 후퇴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략적 후퇴에 가깝긴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지금 대신하는 게 이제 김대기 대통령 실장하고 검찰 출신 핵심 대통령실 근무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꾸려가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누가 될지 또 비대위에서 또 전당대회로 다시 해서 당대표가 갈 때까지 상당히 과도기인데 그 사이에 또 대통령으로서는 또 아무도 없을 수가 또 없거든요. 또 윤 대통령이 또 이게 무 자르듯이 또 탁 못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 후퇴고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이 또 행사할 가능성은 좀 있다. 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이 있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끊기는 대통령이 인적 풀이 좀 많으면
꽁 대신 닭도 쓰고 닭 대신 꽁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오골개도 쓰고 하는데 지금 뭐 닭이 2마리밖에 없어요. 장제원 닭하고 저 권성동 닭 2마리인데 두 마리가 다 머리가 개도 닭대가리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좀 답답하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대통령도 보나마나 뭐 다른 분들 의존을 좀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도 그 장제원이 물러나고 뭐 권성동이도 이 비대위 구성 후 물러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장 거세쇼다. 위장이다. 거세를 하긴 했는데 이 캄프라치안 쇼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나섰는데 아무튼 이 윤핵관이 일차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우선 이제 이 국민의힘 정치권으로 본다면은 지금 윤핵관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끌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아직 당대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당대표 선출은 아무래도 연말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선 비대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권성동이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누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누가 중심을 좀 잡고 끌어갈 것인가 당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닭이 2마리뿐이 없어갖고 오골개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꽁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나마 닭 2마리가 없어지면은 더 이제 좀 대통령 기준으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저는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지금 뭐 권성동 장제원보다는 훨씬 저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장제원은 이 자기 욕심이 좀 많았어요. 자기가 선거에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도 1등 공신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1등 공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다리만 대통령 놔준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이 지금 국정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원내대표 제대로 좀 찾고 뭐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갈 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해서 TK 빨리 지금 집도끼 이렇게 그렇죠. 감수하는 게 제일 또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전당대회를 저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정기국회도 좋지만 빨리 해서 이 진짜 집안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집안에 그 등기부 등본을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당이 안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치른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그렇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는 좀 다소 뭐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비대위 체제로 또 계속 가면은 그런 분란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또 이준석이는 또 비대위 거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 또 내면은 그게 또 법원에 의해서 운명이 지금 좌우되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열어서 뽑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같은 법원, 같은 판사가 또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 아니라고 비대위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비대위 또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또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50대 판사 한 사람한테 당의 운명을 그렇게 맡겨놓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참 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제가 보니까 판사가 당 내부의 일까지 너무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같아서 판사가 저는 잘 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단한 거는 법으로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진짜 암초가 많다. 지금 판사는 그 기초부터 다시 다 파서 재건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열어서 인테리어만 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플랜 B, 플랜 C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후 경우 가처분 신청 이후에 그 혼란상을 보면은 집권당이 전혀 그런 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플랜 B라든가 플랜 C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윤핵관 2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사람들이 김기현, 예. 김태호,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아닙니까? 오히려 정부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더 지금 윤석열은 마음에 두고 있다. 특히 권영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통일부 장관이지만 뭐 남북 관계가 없어 할 일이 없어요. 뭐 본인도 또 당 대표를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통일부 장관이라도 뭐 판문점에도 잘 갈 기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남북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권영세 의원 정도면은 경륜이나 뭐 경륜이나 또 주중 대사도 하고 또 사무총장도 이 뭐 말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품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이 당 대표 나오면 참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원희룡 그 지금 장관은 지금 국토부가 이 일이 많죠. 부동산 문제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터 전국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정도는 뭐 당 대표 한번 도전해봐도 다른 지금 대표 출사표 던진 분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좀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 뜻도 잘 알아야 되고 당심도 좀 추스리고 또 민심도 또 알아야 되고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인천에서 마당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과거 국정농단 때 보면은 무슨 녹취 파일이니 뭐 사건이 참 많았죠. 그런데 참 그 윤상현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어떤 사람이든 윤상현 의원하고 얘기하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홀라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아주 수시로 소통한다는 말이 뭐 본인의 자가 발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모르겠네요. 이런 분한테 또 원내 대표를 맡길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TK 이쪽이 지금 민심이 술렁이고 있으니까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TK의 삼선 의원인 윤재호 의원, 김성은 의원. 윤재호는 대선 때 그 상황실장도 한때 맡았었고 김성은 의원은 아마 이분이 맡았던가? 직능본부장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맡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원내대표 후보로도 아주 강력히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해도 권성동 장제원만 못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좀 너무 낡았으니까 저는 좀 참신한 젊은 사람 그리고 좀 수도권 사람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게 이재명이랍니다. 다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중요 보직은 다 수도권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좀 화가 났을 정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가거든요. 차기 총선도 결국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영남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지만 수도권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지금 80여 명을 쳐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서관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한 10여 명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칼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검역관 이런 뭐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을 또 검역관이라고 그러는다라고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뒷받침해서 끌고 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김대기 실장이 너무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좀 통솔력도 의구심이 드는 데다가 지금 이른바 검역관에 대해서 이번에 잘려나가는
어공들, 네. 어쩌다 공무원 된 네. 이제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은 네. 아니 문제는 당신들이 인사검증했고 또 지금 뭐 주진우다 이원모다 검찰들 또 거기 무슨 네. 저 정무비서관인가 윤 누군가 또 네. 있죠. 네. 다 말썽 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가만두고 만만한 이 어공들만 쫓아내느냐. 네. 그런 그거 말이, 아닙니까?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그에 쇄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잔바리들 아니 비서관 행정관 그 물갈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수석이 와서 능력 없는 사람 조용히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물갈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뭐든지 이제 리더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리더십이 생기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내홍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이 권성동이라는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예, 예. 예. 저 검수완박 합의부터 대통령 체리 따봉 문자부터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는데 본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은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나가버렸으면 이준석도 나가고 깔끔했죠. 나도 책임지겠다 했으면 되는데 본인은 자리 지키고 수습 교통사고 내놓고 나는 수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도 쇄신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윗선도 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윗선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불만이 없죠. 근데 맨날 졸개들만 치면 그거가 아무래도 좀 말이 좀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그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정치적인 감각을 요구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관료하고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경제통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 임명해 놓은 게 저는 인사에 무리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본인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한화그룹에서 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습니까? 고문 오래 했어요. 또 사회이사도 많이 하고 한화에서 부회장한테 이제 그만두시라고 해서 송별 점심까지 했는데 회장이 더 하시라고 해서 또 축하 점심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오래 이게 숟가락 얹히고 살았어요. 그걸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감각을 요구할 수는 없죠. 어쨌든 수석이라든가 뭐 비서실장의 교체는 당분간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분위기인 것 같고 일단 정기국회는 끝나고 나서 보자 뭐 이런 것 같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취임 100여일 만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뭐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권력 다툼 벌이다가 지금 정권 자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가 맨날 이게 뭡니까? 했는데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열심히 윤 대표나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잘되기를 기원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판치면서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윤 대통령이 방향은 맞죠.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또 북한에 대해서 할 말씀하고 또 사드 배치, 중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국가 전체를 끌고 가는 방향, 기업을 아끼고 사랑하고 전체는 방향은 저는 맞고 이재명한테 갔으면은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주위에서 잡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옳은 국정 인내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에서 잡음이 나오니까 동력을 자꾸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 비대위를 재구성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일정까지도 다 지금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는 완결을 지어서 당을 안정시키겠다 우선. 지금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네. 감옥 안 가는 거. 네. 무슨 짓이라든 하죠. 지금 뭐 방탄복을 4겹, 5겹 껴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협치한다, 유화 제스처를 써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감옥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완전히 무산시켜버린 뒤에 이제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 들어간다.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영수회담 하자는 게 나 건들지 마. 나 그렇죠. 대통령하고 뭐 국사를 논하는데 검찰 너희들 나 좀 가만 놔둬. 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목택동 전략하고 비슷하죠. 담담탁탁. 예? 그렇죠. 예, 평화를 하자면서 뒤통수 치고 분리하면은 또 굽혀서 협상하고 협상하고 뭐 그런 전략하고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 극렬한 대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있으면 좀 빨리 윤 대통령 지금 취임 초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서 좀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곧 1년, 2년 금방 가요. 그렇습니다. 5년 금방입니다. 좀 있으면 아마 일모도원이라는 말 나올 거예요.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 이런 세월이 다 지나간 거예요. 취임 초에 후딱 하지 않으면 올 연내에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열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